저는 오늘 크레들의 최애 특식 귀뚜라미의 영양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크레를 키우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충식 없이 슈퍼푸드만으로도 키울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작은 생명을 키우다 보면 뭐든 다 해주고 싶어지죠. 저는 특히 우리 크레들이 귀뚜라미를 사냥할 때 그 반짝이는 눈을 보면 귀찮아도 자꾸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기 내서 준비한 이 특식이 아이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초보 집사 90%가 놓치고 있는 귀뚜라미 급여의 3대 핵심 원칙, 오늘 저 크레 오빠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것만 알면 영양과 위생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 나갑니다. 바로 건로딩입니다. 간단히 말해 크레에게 귀뚜라미를 먹이기 전에 귀뚜라미의 배를 영양가 높은 먹이로 든든하게 채워주는 거죠. 아무리 농장이나 샵에서 관리를 잘 해주셨다고 해도 우리 집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뚜라미는 굶주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속이 텅텅 빈 깡통 귀뚜라미를 주는 건 그냥 바삭한 껍데기를 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레에게 진짜 보양식을 선물하려면 반드시 건로딩을 해주셔야 합니다. 먹이기 최소 12시간 전 이렇게 신선한 채소나 전용 사료를 급여해서 귀뚜라미의 뱃속을 영양분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자, 속을 든든하게 채웠다면 이제 겉을 코팅할 차례입니다. 바로 더스팅. 이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자칫하면 뼈가 휘는 무서운 병, MBD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뼈 건강에 칼슘이 중요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인이라는 성분과 비율이 잘 맞아야 해요. 바로 이 책, 신비의 섬 작은 멋쟁이 크레스티드 게코에 따르면 이상적인 칼슘과 인의 비율은 2대1입니다. 자, 여기서 귀뚜라미가 문제인데요. 귀뚜라미는 체내 칼슘과 인의 비율이 무려 1대9에 달해요. 인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칼슘을 겉에 묻혀주는 더스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아무 칼슘제나 괜찮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칼슘의 단짝 비타민 D3가 등장합니다. 비타민 D3는 칼슘이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 역할을 하거든요. 이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칼슘을 먹여도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돼요. 대부분의 주행성 동물들은 햇빛을 쬐며 이 마스터키를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우리 크레는 야행성 도마뱀이죠. 집안에서 키우다 보니 햇빛을 볼 기회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즉, 스스로 비타민 D3를 만들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비타민 D3가 포함된 칼슘제를 사용하셔야 해요. 칼슘이라는 재료와 흡수를 돕는 마스터키를 한 번에 넣어주는 거죠. 별도의 통에 비타민 D3가 포함된 칼슘제를 넣고 먹일 만큼의 귀뚜라미를 넣은 후 통을 살살살살 흔들어주면 끝. 마치 감자튀김에 시즈닝 뿌리듯이요. 갑자기 감튀 먹고 싶네요. 혹시 저처럼 감자튀김 좋아하시는 크롱이 여러분 계시면 지금 조용히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주의할 점은 칼슘제가 묻으면 귀뚜라미가 금방 죽기 때문에 반드시 먹이기 직전에 먹일 만큼만 더스팅 하세요. 자, 건로딩으로 속을 채웠고 더스팅으로 겉을 완벽하게 코팅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영양제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 완벽한 영양제를 우리 크레의 입속에 안전하고 깨끗하게 배송하는 마지막 과정이 남았습니다. 바로 세 번째 원칙, 안전과 위생 관리입니다. 첫째, 사이즈 조절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와요. 너무 큰 귀뚜라미는 질식이나 소화불량, 심하면 인펙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제가 제시해드릴게요. 귀뚜라미 몸통 크기는 우리 크레의 두 눈 사이 간격보다 작아야 된다고 할게요. 이 정도 사이즈가 먹기에 알맞는 것 같아요. 둘째, 사육장 내 방치 금지. 알아서 먹겠지 하고 사육장에 귀뚜라미를 풀어놓는 것, 생각보다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먹히지 않고 돌아다니는 귀뚜라미는 잠자는 크레를 물면서 스트레스를 주고 구석에서 죽은 사체는 암모니아 가스와 세균을 뿜어내며 사육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 귀뚜라미가 크레의 배설물을 먹고 그걸 다시 크레가 먹는 역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균을 직접 주입하는 것과 같아요. 좋을 리가 있을까요?
반드시 핀셋으로 직접 피딩하시거나 먹고 남은 귀뚜라미는 바로 빼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뚜라미 자체의 위생입니다. 귀뚜라미 사육통에서 죽은 사체는 보이는 즉시 제거해주세요. 그 사체가 다른 귀뚜라미들의 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되거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도 절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냄새입니다. 건로딩을 위해 채소를 넣어주고 귀뚜라미 배설물이 쌓이고 혹시라도 제때 치우지 못한 사체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 이 냄새 때문에 가족들 눈치 보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냄새는 그냥 불쾌한 게 아닙니다. 냄새가 난다는 건 공기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 세균, 암모니아 입자가 떠다닌다는 위험 신호예요. 우리는 답답하면 창문이라도 열지만 우리 크레는 크롱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그 세상이 전부입니다. 하루 24시간 그 안에서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 신호를 없애기 위한 집사의 부지런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냄새의 근원이 되는 배설물, 죽은 귀뚜라미 사체, 먹이 찌꺼기들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치워주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해결책이자 집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환경을 넘어 우리 크레가 숨쉬는 공기의 질까지 신경 써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피는 진짜 집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귀뚜라미 급여 3대 원칙, 건로딩, 더스팅, 위생관리,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마무리는 우리 크레가 생활하는 공간의 쾌적함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만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귀뚜라미는 더 이상 독이 아닌 우리 크레를 위한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집사 생활을 저 크레 오빠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크레 사육의 동반자 크레 오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